하청회사인데 어떤 그 계약 내용을 했냐면 자동차 도장부스 순환수 시스템이라고 CWS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악취 제거를 하는 그런 업무예요. 예. 직접 뭐 자동차 부품을 뭐 저기 임가구한다라든지 그런 건 아니었고, 예. 그래서 하도급법에 적용되는 제조위탁이냐. 그래서 원고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도장 등에 해당되는 거다. 아까 제조하도급 범위에서 좀 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순환수의 그 어떤 악취 제거 업무 처리 위탁은 제조위탁이다. 그죠? 그래서 하도급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또 기술을 빼갔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기술 빼간 거는 아닌 걸로 정리가 됐는데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손해배상을 이제 구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중앙지방법원, 특허법원 2심, 대법원 3심 이렇게 간 그런 사안인데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 이 법률가가 알기는 사항이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특허 관련된 기술 이런 부분들은 관할 집중제도라 그래가지고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저기 지방법원 요런 서울중앙 같은 경우는 지방법원 단위에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조직법 이런 거에 있어서 항소 2심이 바로 특허법원이 이제 담당을 해요.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 대법원 판결의 2심이 어디더라? 특허법원에서 이런 손해배상치, 요게 지식재산권 손해배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다. 이런 걸 참고적으로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관계를 보시면 이 CW에서 악취 제거, 이 도장부스에 사용되는 순환수 시스템, 서큘레이션 워터 시스템 요거와 관련돼서 어쨌든 악취 저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케미컬제, 화학약품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일단은 공급하고 그다음에 그 하청회사 직원이 상주해가지고 미생물제나 케미컬 약품을 이제 농도제에서 투입하는 요런 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게 과연 그러면 도급이냐 뭐 아니냐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냐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피고 완성차 그 회사는 이건 매매거나 아니면 단순한 도급이다. 그러니까 그 케미컬제만 납품한 것이고 그리고 저기 뭐 미생물제 제조 판매하는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피고는 완성차 제조 회사이기 때문에 요 지금 제공받은 것은 하청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거는 차량에 대한 제조업에 대한 물품이 아니다. 악취순환 재건제와 관련된 요 순환 제거 업무다. 이런 식의 이제 항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쟁점은 이 순환수 시스템의 낙취 제거 업무의 법적 성질이 뭐냐? 요게 이제 하도급법에서 제조 위탁이냐? 이게 원고 주장이고 그 피고 주장은 매매 공급 계약이고 자동차 회사로서 이거는 차량의 제조 판매업이지 미생물 제조 판매업자가 아니다. 만약에 미생물 제조 판매업자라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제조 용역의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도급법이 적용에 있어서 먼저 결정이 돼야 되는 선결 문제다. 이제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법원은 어떤 결론 내렸느냐? 하도급법이 적용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법의 제조의 제조 개념은 인가공도 포함되지만 어쨌든 제조가 되려면 원재료에다가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해가지고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일단 먼저 판시를 한번 내리고 있고요.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하도급법의 적용을 없다고 내리면서 피고는 자동차의 제조 판매업이다. 그래서 차량 제조 과정의 수산수 관리 업무 자체가 물품인 자동차를 제조하는 설비의 유지와 관리한 업무지 이 완성차 자체의 어떤 차량의 제조 활동과는 다르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판례 등을 통해서 알아본 어떤 시사점을 한번 보면 자, 공정위 고시 같은 경우는 어떻다? 법규적 효력이 있을 수가 있음을 주의해라. 이런 거고요. 예, 일반적인 고시와 다르다. 그리고 하도급법을 적용하려면 그 위탁행위가 어떻게 된다? 도급의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매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도급법 적용 분야는 건설만이 아니고 제조, 건설, 용역, 수리 4가지가 있다. 그렇지만 모든 제조, 건설, 용역, 수리가 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공정위 고시에 해당되는 것만 적용이 된다. 즉 제조 같은 경우는 제조 위탁이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가 있고 용역 위탁은 용역 위탁 중 지식 정보 성과물 범위에 관한 고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음 시간에는 건설 하도급과 관련된 집중적인 그런 부분들이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를 따로 제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제조가 되려면 제조 원재료에 이러한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행위, 인가구공 이런 것들이 하고 용역은 아니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 자동차 사례에서는 완성품의 최종 직접 제조만이 아니라 전 단계 행위도 즉 자동차 부품 같이 도장 이런 것도 인가공도 포함은 되나 그걸 생산하기 위한 설비의 어떤 순환수 업무 이런 것들은 제조하도급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판례 태도다.
라는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